속에서 치는 그 라운드 꿀팁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더 힘을 빼서 부드럽게 잡고 스윙을 좀 더 천천히. 그래서 오히려 앞바람 불 때만 탄도를 낮추는 줄 알았는데 뒷바람 불 때도 탄도를 좀 낮춰서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덜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그런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앞바람이 불 때 거리가 뭐 150m 그리고 100m 똑같은 앞바람의 상황이라고 해도 거리가 짧으니까 100m니까 150m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덜 타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까지 완료하셨죠? 자, 이게 지금 7번 아이언이고 이게 지금 피칭 웨지인데 자, 네, 예전에 배울 때 이렇게 채 밟으면 혼났었는데요. 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,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해볼게요. 보이시나요? 지금 피칭 웨지가 요거고요. 이게 7번 아이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발사각, 이 탄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결국엔 피칭 웨지, 당연히 더 뜬다는 얘기인데 100m, 이 결과적으로 거리는 짧게 나가지만 그만큼 공중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은 많이 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똑같이 바람 많이 분다고 하는 날에 뭐 150m나 아니면 100m나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100m를 칠 때 바람을 더 의식해서 거리를 좀 더 생각하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이게 좀 경험이 많이 쌓여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 탄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을 많이 타는 그 가장 기본 원리를 기억하시면 아무리 150m보다 100m가 짧다고 해서 뭐 거리를 뭐 생각보다 덜 많이 본다든지 이런 착오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게 물론 바람을 많이 경험해봐야 이 바람에 따라 어느 정도 거리를 더 하고 빼고 해야 되는지도 이게 몸에 익혀질 텐데요. 사실 그 많은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최대한 그래도 저의 경험을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100m, 150m 똑같은 바람 세기라고 해도요.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100m 상황에 있을 때 그 바람을 좀 더 의식해서 그 앞바람이 예를 들어 뭐 20m 정도는 봐야 하는 바람이라고 했을 때 100m라고 해서 150m보다 짧은 거리가 남았으니까 아, 뭐 바람도 조금 덜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100m는 100m 나름대로 또 탄도가 훨씬 더 높게 뜨기 때문에 앞바람이 불 때 아니면 뭐 혹은 뒷바람이 불 때 훨씬 더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좀 의식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요 경우에 따라 100m 칠 때 150m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원래 두 클럽 20m를 봐야 하는 상황일 때 150m에서 20m 더 보는 그런 상황에서 100m는 오히려 공을 더 띄워서 칠 수밖에 없으니까 125m 뭐 이 정도를 봐도 사실 공이 크게 도망가진 않는다는 거죠. 왜? 떨어지면 바로 서버리니까요. 사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. 바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. 순응해야 된다. 저도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. 그 순응하는 방법. 일단은 뭐 잔디도 막 많이 날리시잖아요. 그래서 뭐 옆으로 이 잔디가 날아가면 그만큼 센 바람이니까 내 공이 진짜 이렇게 날아간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오조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냥 이 공이 날아가는 것만 계산해서 그만큼만 딱 오조준을 하세요. 자, 이렇게 되면요. 자, 그 공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, 내가 생각한 그 방향대로 쭉 해서 바람을 타고 갔어요. 그래서 핀을 향해 떨어집니다. 공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순간 이 날라온 방향대로 또 많이 굴러가요. 자, 그러면 결국에는 떨어져서 그 굴러가는 것 때문에 핀과 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아니잖아요. 저희가 원한 거는 이 핀 근처로 가는 그 결과를 원한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바로 이 굴러가는 거리까지 약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오조준을 해주시면 좀 공이 그래도 많이 도망가지 않는 결과까지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바로 이 꿀팁 꼭 기억해 주세요.